자, 미분계수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워보자. 미분계수 첫 번째 공부할 거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도대체 평균 변화율이 뭘까? 그치? 평균 변화율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자. 평균 변화율은 함수 y는 fx에서 우와, 하기 싫어. 함수 y는 fx? 근데 가만히 보면 평균 변화율은 뭐 이러쿵저러쿵 돼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적혀있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PQ의 기울기와 같다. 요게 정의예요.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다. 됐니? 자,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다.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 단원의 주제는 그거 같아. 자, 그럼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기울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잖아. 자, 그럼 기울기라는 녀석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평균 변화율이 무엇이냐? 평균 변화율의 정의. 평균 변화율은 곡선 위에, 곡선 물론 함수라고 해도 되겠죠? 함수 그래프 해도 된다. 함수 그래프. 곡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 정의입니다. 평균 변화율은 곡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로 하자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 곡선을 아무런 이렇게 그려보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곡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요. 아무데나 점을 하나 잡고 여기 점을 하나 잡고 뭐 여기 점을 잡고 이렇게 점을 잡을 수도 있고 점을 두 개 잡았어. 그 두 점을 잡았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랬죠? 뭐 요렇게 이었어. 그 두 점을 이은 선분이라 해도 되겠지? 직선에 두 점을 이은 직선 또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약속이 뭐냐면 얼마나 기울어졌냐가 아니라 기울기의 정의. 자, 기울기의 정의예요. 기울기의 정의는 무엇이냐? 기울기는 x가 변했을 때 x가 얼만큼 변했냐? x가 얼만큼 변했을 때 x가 증가했을 때 x가 변했을 때 다 같은 말입니다. y가 얼만큼 변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y 이만큼 올라갔고 여기는 y는 이만큼 내려갔고요. y는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기울기는 뭐냐? 누가 물어보면 기울기는 잘 안 보이겠죠. 기울기는 뭐냐면 x의 변화량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변화율이 기울기야. 한 번 더. x가 이만큼 변했어. x가 만약에 뭐 3만큼 변했어. 그때 y가 마이너스 이만큼 변했죠. 그래서 x에 대한 y의 변화율은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니? 기울기는 이만큼 변했어. 뭐 이만큼 변했다 할까? 여기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변했어요. 그럼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얘를 우리는 기울기가 1이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됐지? 됐지? 자, 다시 한 번 더. 평균 변화율이 뭐냐? 누가 물어봤어. 평균 변화율이 뭔데? 그러면은 곡선 위에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또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를 공부하셔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금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할게. 방법을 구해줘. 평균 변화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공식이라 그래야 되는데 방법이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방법. 되겠지? 자, 평균 변화의 정의가 뭐라고? 곡선 위에 같이 해야죠. 곡선 위에 두 점을 잡았어. 곡선 위에 두 점을 잡고 이은 선분의 기울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한 기울기. 됐나요? 쭉 했을 때 생긴 기울기. 이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로 한다.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다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의 변화량 분의 x의 변화량 그리고 y의 변화량. 자,
여기서 이제 좀 새로운 용어를 한번 써볼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우리 x의 변화량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을 잘 하셔야 돼. 여기 x축이 이렇게 하나 쭉 있어요. 그치? 점을 내가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았다, 진짜. 그러면 첫 번째 점을 A라 하고 두 번째 점을 B라고 하자. 점 A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 하고요. X좌표를. 점 B의 X좌표를 만약에 5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런데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X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지? X가 이만큼 변했잖아. 그죠? A에서 B까지 X는 얼만큼 변했냐면은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변했다 그러죠? 그럼 얼만큼 변했냐면 7만큼 변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플러스 7. 맞나요? 플러스 7만큼 변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 7을 어떻게 구했는데가 중요한 거지. 방법. 7은 어떻게 구할까? 7은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걸로 구하겠죠. 그래서 큰 수와 작은 수 요 사이에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이에 간격. 요 간격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간격, 차이, 거리 뭐 이런 거를 디퍼런스라 하고 뭐 디스턴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차이, 다르다. 디퍼런스죠. 디퍼런스의 첫 글자가 D잖아. 그지? 그 D에 어원이 되는 그리스 문자가 있어. 그게 델타라 그래요. 델타. 델타가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쓰거든. 세모 요렇게 썼어.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D로 바뀐 거래. 근데 이 세모를 요렇게 안 쓰고 수학 기호는 요렇게 써요. 조금 더 다르게. 직각삼각형처럼. 그리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읽을 때 델타 X라고 읽기도 하고 얘를 X의 변화량이라 읽기도 하고 X의 증분이라고 하기도 해요. 증가량이란 뜻이야. 증가량. X의 증분, X의 변화량, X의 증가량이라 그래. 복잡하다고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기호야 기호. 그냥 이렇게 생긴 건데 이 녀석은 디퍼런스 차이에 대한 기호로 만든 거예요. 간격을 표시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간격이라 읽으면 돼.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 X의 변화량이요. 그리고 X의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점 A의 X좌표. 점 A의 X좌표를 우리가 편의상 뭐 A라고 불러볼까요? 점 B의 X좌표를 B라고 부르면 이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지. B-A라고 구하겠지. 그래서 여기 봐봐. 보셨지? 여기 보면 X의 변화량 여기 요렇게 있잖아. 델타 X B-A. 자, 여기 봐봐. 점 P가 A야. 점 Q가 B잖아. 그래서 델타 X는 뭐야? 간격을 말하는 거야. X의 변화량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치? 그죠? 별로 어렵지 않네. 기울기 정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X 변화량을 먼저 구해야겠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가 감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Y는 그만큼 변한 거잖아. 그치? Y가. 그러면은 점 B 좌표에서 점 A의 Y 좌표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 거랑 같겠죠. 여기 이렇게 Y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그치?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다 그러면 점 A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 사이의 간격을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델타 Y라고 쓰는데 이 델타 Y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점 A의 X좌표가 A면 점 A의 Y좌표는 FA라는 함수값으로 대응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점 B의 X좌표를 B라고 하면 점 B의 Y좌표는 FB라는 함수값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Y좌표 FB에서 Y좌표 FA 사이의 간격을 구해야 되니까 FB-FA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선생님이 뒤에는 뭐냐? 선생님이 뒤에는 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뒤에는 어떤 식인지. 이 좌표가 만약에 2라고 하면요. 이 사이 간격을 만약에 내가 별이라 그랬어.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2 플러스 별이라고 그러겠지? 맞죠? 2 플러스 별이면 점 Q에다가 좌표를 구하려면 2 플러스 별이 X좌표잖아.
그럼 그때 y좌표는 f 갈로 열고 2 플러스 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냥 2 플러스 별이라 쓴 거 똑같은 거. A에서 B까지 변했는데 점 A 좌표를 A를 잡고 한 번 더 할까? 다시 이제 조금 정리됐을 거야. 자, 호흡을 고르고요. 자, 설명을 해봐요. 한번 설명부터. 안 돼도 좋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고 안 되는 것까지 알아보고 들어오자. 됐어? 자, 설명하고 들어왔지? 아, 이렇게 빨리 하는 소리 아니야. 다 설명하고 들어오시라고.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설명으로 들어가 볼게. y는 fx의 x의 변화량을, 그래서 x의 변화량을 b-a라고 그랬어. x의 변화, b-a. 자, 요거 말하는 거죠. b-a. x가 요만큼 변했잖아. b-a만큼. 좀 잘 안 보이겠다. x의 변화량 b-a, 요거 b-a, 요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 x의 증분이라 그러고 기호로 델타 x라고 해요. 이걸 x의 변화량 읽어도 돼요. 그냥 x의 증분 이렇게 해도 되고 x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도 돼요. 증분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y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y의 변화량은 fb-fa가 되겠죠? 여기 y의 변화량, 요거 말하는 거고요. y의 변화량은 이거를 우리는 델타 y라고 하기도 하고 y의 증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요. 기울기니까 비율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비율은 이렇게 델타 x분의 우리말로 해볼까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fb-fa가 될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점 b좌표를 어떻게 설정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아까 점 b좌표를 어떻게 설명한다? 여기 사이가 간격이면 점 b를 어떻게 한다고요? a 플러스 델타 x. 그래서 점 q의 좌표를 a 플러스 델타 x 콤마 식에다 대입하면 f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된댔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 빼니까 요식 그대로 다시 등장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평균 변화율로 한다. x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이게 정의야. 되시겠어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이게 다. 자, 예를 들어보자. 나왔네요. 예를 들어보면, 자, 이 말이 이해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보면, fa가 2x 제곱 마이너스 2x에서 x가 1부터 3까지 변한 거야. 뭐 이건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x가 1이 있고 여기 3까지 있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어요. 대충 뭐 곡선으로 생겼을 건데 여기 점이 1이 있고 여기 3이 여기 있다 합시다. 그때 뭐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상으로 말하면. 됐죠? 자, 그러면 곡선상에 점이 찍혀 있는 거야. 어떤 점이 찍혀 있냐면 첫 번째 점을 A라 할 때 X좌표가 얼마죠? 1이고 두 번째 점좌표는 뭐가? X좌표가 그냥 3인 거예요.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지. X에 1을 대입하면 Y좌표가 얼마냐면 0이 됩니다. X에 3을 집어넣으면은 3의 제곱은 9니까 9, 28 마이너스 3이 6 돼서 얘는 12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를 구하라. 어떻게 되겠어요? x의 변화량분의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얼마 변했지? 누가 봐도 이만큼 변했죠. 근데 이만큼 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이만큼을 어떻게 계산했냐가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했다고? 점 B의 좌표에서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뺀 거야. 순서대로 보면. 그지? 구했어. 2. 그러면 y의 변화량도 구해야 되잖아. y의 변화량은 여기서 요만큼 변했을 거 아닙니까? y의 변화량은. 자, 12에서 0부터 12까지 변했으니까 B에서부터 A까지 빼주시면 되겠죠. 순서대로 빼주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빼주시면 되겠다. B에서 A 빼고 B에서 A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B에서 A를 빼니까 12-0 하니까 얘는 여기 12가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계산하시면 2분의 12가 돼서 기울기는 6이다 라고 계산하시겠죠. 식으로 쓰면 이렇게 귀찮아지는 거야.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되게 어려운 건 없어. 여기 뭐 문제가 특별하게 뭐 어렵고 막 눈물 나고 슬픈 건 없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냥 여기 3-1이 뭐예요? x의 변화량이고 f3-f1이 당연히 y의 변화량이 될 거고요. 그걸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2가 돼서 6이 된 거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런다고? 세 글자로 그러면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어떻게 구한다고? 기울기는 그렇게 구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 됐나요? 한 번 더 정리할까?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자, 평균 변화율이 뭐다? 평균 변화율은 왜 이렇게 안 되냐?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됐죠? 두 점 사이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계속 생각하시오. 두 점 사이 평균 변화율을 한다. 평균 변화율을 우리는 기울기,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을 한다. 거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 평균 변화율은 y 변화량 나누기 x의 변화량. 됐습니까?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평균 변화라고 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y의 변화량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과 x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자면 이제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 변화율은 평변이라 할게요.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분의 델타 x라 그러지? y의 변화량 델타 y야. 그런데 이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어. 기울기를 구한다. 자, 설명해야 돼요. 넘어가지 말고 과정이 있어. 과정이. 여기 x축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죠? x축의 좌표를 우리가 만약에 편의상 뭐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했을 때 이때 함수값은 fa가 되고요. 이 녀석의 함수값은 fb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x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x의 변화량은 당연히 b-a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니까 델타 y라는 녀석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지금 양수 간격이지 변하는 간격이 그래서 얘는 fb-fa가 되는 거예요. 얘를 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가 이제 개념이야. 이걸 딱 설명하면 돼요. 그래프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여기 점이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점좌표를 내가 a라고 잡고 요 사이 간격을 내가 델타 x라 불렀어. 간격을 내가 그냥 정했어. 그러면 점 b의 x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겠지.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여기가 1이고 간격이 2야. 그러면 1 플러스 2가 얘의 좌표잖아. 여기가 3인데 여기 간격이 1이야.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겠어요? 4죠. 더하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왔다, 오른쪽으로 2만큼 왔다 더해주면 되잖아, 간격을. 계산이 안 되면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죠. 점이 어디서 출발해서?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왔으니까 A 플러스 델타 X겠지. 뭐 다른 거 해볼까요? 여기 좌표가 3인데 간격이 2분의 5래.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겠어요? 3 플러스 2분의 5라 써도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점 A의 Y좌표는 FA가 될 거고요. 점 B의 Y좌표는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럼 요 사이의 간격을 구하라 그러면 A 플러스 델타 X에서 A까지 빼버리면 사이의 간격은 델타 X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좀 식이 달라지겠지? 노란 거로 할까? 이걸 바꾸면 이렇게 델타 X라고 나올 거고 여기 X좌표 차이 그리고 Y좌표의 차이도 마찬가지 위에서 밑에 걸 빼는 게 아니고요. B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B에서부터 A로 빼야 되기 때문에 얘는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물론 음수가 나오겠죠. 변화량은 변화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가량이라고 해서 변한다고 해서 증분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양수는 아니에요. 3만큼 변했다도 맞고요. 3만큼 증가했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2만큼 감소했다는 말도 되지만 마이너스 2만큼 증가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여러분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커진다는 건 아니야. 변화한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준은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순서대로 빼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게 평균 변화율의 개념입니다. 됐나요? 평균 변화율의 뜻. 자, 평균 변화율의 뜻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은 뭐 아까 봤으니까 여기 그림도 또 하나 또 있네. 자, 그래서 평균 변화를 우리가 유형 문제를 하나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 자, 뭐라고 그랬냐면 x값이 네모와 같이 변할 때 다음 함수의 평균 변화를 구하라. 그럼 다음 함수는 지금 여기 적혀 있죠? 여기 fx는 다음 함수가 fx는 시작 x제곱 마이너스 4x야. 근데 얘가 x가 얼마만큼 변했다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만큼 변했대. 계속 그림부터 그리자. 먼저 그림부터 그려보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3이 있는 거지. 자, 마이너스 1의 점좌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얘는 계산하면 5가 되겠네. 아, 얘는 마이너스 1,5가 나온다. 그다음 3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9고 4, 3은 12니까 얘는 3, 얼마가 되냐면 얼마냐? 마이너스 3인가요? 3, 마이너스 3. 그때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곡선 위에 분명히 두 점이 잡혀 있고요. 대입을 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하라.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여러분 빨리 하자. x가 얼만큼 변했지? 누가 봐도 4만큼 변했지. 그치? y는 얼만큼 변했죠? 5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변했으니까 얼만큼 변했을까? 마이너스 8만큼 변했잖아. 이걸 무슨 뭐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요.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다시 한 번 더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징글징글하다. 한 번 더. 얘를 기준으로 하든 쟤를 기준으로 상관없어. 자,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으면 x 뺀 거분에 y 뺀 거로 가셔야 돼요. 순서대로 빼시면 돼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x 빼고 마이너스 3에서 5를 빼시든지 반대로 저는 거기 말고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3을 뺀 거분에 5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로 하셔야 돼요. 기울기는 그래도 똑같아. 변화한 거기 때문에 기준만 잡으면 돼요. A점에서 B를 빼든지 B점에서 A를 빼든지 기울기는 똑같다. 그리고 만약에 계산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x의 변화량, x의 증분이 4니까 4 쓰고요. y의 변화량, y의 증분은 마이너스 8이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됐나요? 기본 문제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중간에 뭐 요런 거 한번 해볼게. 여러분이 딱 쫄만한 문제가 하나 있네요. 네, 처음 해보면 좀 당황스럽지.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 4번 문제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x제곱이라고 그랬고요. x가 0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면 a 플러스 h만큼 변한다. 그러면 점좌표가 어떻게 될까? 얘는 한 점이 있는데 a가 x좌표가 a, y좌표는 a 제곱을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선생님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관심 없어요. 그냥 점이 두 개 있어요. 점 B의 x좌표는 a 플러스 h잖아. 그지? x가 a에서 a 플러스 h만큼 변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x좌표가 a 플러스 h니까 y좌표는 대입만 하면 이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x의 변화량을 구할 건데 여러분 b에서부터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 b에서 a의 좌표를 빼니까 분모는 h가 되겠지. x 뺀 거 분해하는 거니까. 자, y 뺀 거 하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h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를 뭐 정리를 좀 하면 h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사라지고 곱한 거에 2배하고 뭐 h 제곱 플러스 2ah 되겠죠. 전개를 하셔서 a 제곱 날아가니까 되겠지? 근데 h 공통으로 하나씩 지우면 h 플러스 2a라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지. 쫄지 마세요.
위치도 똑같다고. 제발. 되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런 문제만 하나 더 풀어보자. 여기까지. 보자. fx는 구간 1부터 a까지. 구간 뭔지 아시겠죠? 이거 구간이 뭐 나왔다고 또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구간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x가 1부터 a까지 이 말이다. 그지? 구간이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를 다음과 같이 같다고 할 때 뭘 과시오 됐어. 자, 평균 변화율이 얼마라고? 10이다. 이건 가장 기본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 문제. 자, 평균 변화율이 1이다. 그랬어. 평균 변화율이 10이다. 1이란다. 평균 변화율이 10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1을 대입하면 점좌표가 어떻게 될까? 점좌표 하나를 A를 하자. x가 1이면 x가 지금 요거 1이니까 1을 넣으면 식에다가 넣으면 1 하면은 얘가 2가 되겠네. 그럼 점 B좌표는 얼마를 대입해야 돼? X좌표가 A죠? 그때 Y좌표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되실 거야. 되지? 그럼 평균 변화율은 시작. X 빼니까 A 마이너스 Y 뺀 거.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에서 얼마를 뺀 거야? 2를 뺀 거야. 한 번 더 정리하면 A 마이너스 1 그리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걔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A-1이 위에 넘어가서 정리되면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10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전개하면 10A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A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많냐? 플러스가 아니구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A 되겠지? 그리고 넘어오니까 플러스 7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A-7 그리고 A-1은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A는 7이나 1이 될 거야. 그죠? A는 7이나 1이 될 건데 생각을 해보자. A가 7 나올 수도 있고 A가 1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구간을 한번 보세요. 1부터 A까지인데 1부터 1까지가 나오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말이 안 되잖아요. 점 2개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A는 7이 돼야죠. 왜냐면 구간은 A 값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구간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구간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밑에 있는 문제 2번 이렇게 할까요? 자, 2번 문제 마찬가지 쓰시면 되겠네요. 1,a니까 점 a라는 녀석은 좌표가 x에 1을 대입하면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함수 f에다가 집어넣으니까 3이 나옵니다. 그럼 점 b라는 녀석은 a야. x좌표가. 그러면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자, 평균 변화를 구해보자.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분의 자, b에서 기준을 할게요. b에서부터 x 뺀 거 하니까 a 마이너스 y 뺀 거 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근데 걔가 얼마다고? 평균 변화율이 6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 시작.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시작. 좀 해줘. a 마이너스 되겠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전개하면 6a 마이너스 6. 자, 이항할게요. a제곱 2항 마이너스 4a 이항하니까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하네. a 마이너스 3 그리고 a 마이너스 1은 0. 당연히 a는 얼마겠어요? a는 3이 되겠지. 됐죠? 네. 여기까지 평균 변화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됐나요? 됐죠? 알겠죠? 한번 꼭 설명하세요. 평균 변화율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뒤에 녀석이 좀 불편하죠. 됐죠?